구글 클론 사이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디자인 툴 이용해서 같이 보려고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피그마라는 디자인 도구인데요. 되게 유명합니다. 피그마를 이용해서 보통 많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 작업 같은 거 있죠. 디자인 작업을 보통 디자이너가 피그마로 하고 그거를 이제 프론트 개발자가 받아서 이거를 코드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웹 디자이너에게 전달받은 게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이제 개발해 주세요라는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개발을 할 건지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타입 만들 때 쓰는 툴이고요. 권한도 주면은 여기에 글씨도 같이 써서 막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정이 있으면 아마 이렇게 이름으로 뜰 거고, 익명으로 처음 오신 분들이 이렇게 어너니머스가 뜨실 겁니다. 이걸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요 화살표를 선택하고 이 요소를 선택하면 여기 보면은 인스펙트라는 칸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인스펙트. 요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width, 하이트, 톱, 레프트 이런 속성들이 다 픽셀 단위로 나와 있어가지고 편하게 볼 수 있고, 폰트도 볼 수 있고, 뭐 웨이트 이런 거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CSS에 입력하기 되게 편한데, 더 좋은 거는 아예 CSS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위에 있는 CSS 속성들을 이제 CSS 문법으로 옮겨놓은 것 뿐이긴 한데, 그래서 이거 그대로 가져가면 좀 이상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쓰면 되는데, 그래도 CSS 문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요것만 가져가서 되게 조금만 변형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요것만 가져가면 돼서 디자이너들과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소통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아무 폴더에 index.html, CSS는 귀찮으니까 얘는 날리고 여기다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파일 왔다 갔다 하면 귀찮잖아요. 여기에 이제 스타일 태그만 추가해서 요 사이에 자식으로 CSS 문법을 넣으면 되겠죠. 우선 HTML 랭 속성은 한국어로 바꾸고, 타이틀은 뭐 조글로 바꾸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자유롭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앞글자를 따서 무슨 글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예제일 뿐이니까요.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하면 단계가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마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입힙니다. 그럼 먼저 마크업을 해보겠습니다. 마크업은 어떻게 하냐, 이 디자인을 보고 이 디자인에 나온 대로 마크업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CSS 스타일 신경 안 쓰고 마크업만 진행하면 됩니다. 뼈대를 만들면 되는데, 먼저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니까 저는 h1 태그를 이용해서 시멘틱하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부분 마크업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입력창이겠죠. 이렇게 뭔가 입력해서 검색할 수 있으니까 입력창은 인풋 태그입니다. 그래서 인풋 태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탭 누르면 항상 자동 완성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게 끝났습니다. 얘는 버튼으로 볼 수 있겠죠. div 이런 걸로 만들어도 되긴 한데, 아까 배웠던 시멘틱 마크업에 따르면 이런 요소들을 정확한 태그로 작성을 해주는 게 SEO 같은 데 좋겠죠. 그래서 시멘틱하게 버튼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이 구글 검색이라는 버튼과 버튼 하나 더 만들고, 얘는 I'm feeling 럭키라는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로 마크업은 끝났습니다. 요거를 직접 확인해보면 마크업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까 그 CSS 젠가든에서 배웠죠. 그냥 요거를 CSS만 먹이면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변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업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요거처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요 텍스트가 가운데 와야겠죠. 가운데로 이동하려면 요거를 선택해서 h1 태그를 선택해서 가운데로 옮긴다를 해야 되는데, 요런 거 CSS를 물론 이제 뒤에 숙제로 코드 카데미를 하신다면 이거를 너무 쉽게 할 수 있겠지만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딩에서 가장 중요한 걸 알려드리면,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 가운데로 어떻게 놓지? 하고 고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고민을 할 게 아니라 구글에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SS 텍스트 센터 이런 식으로 그냥 영어로 검색하면 제일 편한데 한글도 괜찮습니다. CSS 텍스트 가운데 정렬 이런 거 검색하면은 벌써 바로 나오죠. 바로 처음에 바로 나오죠. 요렇게 쓰면은 가운데 정렬이지 라는 거를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검색하고 요거를 찾아서 복사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H1을 선택해야 되니까 H1을 선택하고 중괄호 안에 복사한 요거를 붙여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가운데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요걸 보면 얘가 좀 떨어져 있죠. 요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좀 보면은 줄을 그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런 거 볼 수 있는데요. 요게 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32 픽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32 픽셀을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margin 탑 마진 위쪽을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 네,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띄워졌죠. 똑같은 크기만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더 편한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얘는 여기 코드에서 막 수정한 다음에 그걸 반영했잖아요. 저장해서 봤는데 아까 한 것처럼 여기 박스 모델을 바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요소를 선택하고 여기서 이렇게 방향키로 위아래 이렇게 눌러가면 이렇게 직접 옮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면서 적당한 위치를 찾고 이거는 32픽셀 이게 적당하다 하면은 여기 스타일에서 요거를 복사해서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HTML에 써서 아까처럼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자 도구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인풋 태그 이렇게 겹쳤잖아요. 이게 왜 겹쳤냐면 인풋 태그가 그러면 인라인이겠죠. 왜냐면 그 블록이면 끝까지 먹는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라인이라서 자기 영역 요만큼만 먹습니다. 끝까지 먹으려면 얘를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을 블록으로 주면 보이시나요? 얘가 갑자기 이 영역이 아니라 끝까지 침범해가지고 이 영역을 다 먹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을 블록으로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브레이킹 태그 하나 넣어서 내릴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블록 속성을 이용하면 이렇게 딱 블록 속성이 적용이 돼서 이런 식으로 뭔가 끝까지 먹을 수 있죠. 그리고 가운데로 보낸다 라고 하면 가운데로 보내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마진 0 오토를 이용하면 가운데로 갑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마진 요거 박스 모델에서 요거의 마진이죠. 위아래. 근데 마진 0 오토라는 건 이 위아래는 0으로 두고 좌우로 그 각각 오토 균등하게 분배해라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진 레프트 오토를 넣으면 이렇게 왼쪽에 모든 남는 영역을 다 먹여라 라는 뜻이고 마진 라이트 오토면은 이 오른쪽에 남는 영역을 다 자동으로 먹여라인데 이거를 그냥 양쪽 다 0 오토고 이 라이트도 없앤다는 거는 마진을 양쪽 오른쪽 왼쪽 둘 다 이렇게 균등하게 만들어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속성을 여기 적용해 주면 되겠죠. 여기에 인풋을 넣고 네,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이제 새로 고침을 해도 이제 적용이 돼 있겠죠. 이렇게 잘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얘는 길이가 어느 정도 있고 둥그렇죠. 이것도 해보면 여기 보면은 이런 거를 이제 여기 CSS 속성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여기 width, 넓이, 그리고 height, 높이 이런 값을 할 수 있고 탑 레프트 얘는 위치에 관련된 거라 여기서는 굳이 안 써도 되고 요거랑 요거 이런 걸 쓰면 되는데 요 CSS들을 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에 뭘 적용하나 라는 거는 이제 코드카데미를 한번 쭉 풀어보시면 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백그라운드 배경이니 보더 아까 경계선이죠. 요런 거를 보더 레디우스는 레디우스가 이게 동그란 건데 이제 경계 둥그런 부분을 이렇게 주겠다. 이런 속성들을 가져다가 이게 붙여 넣으면 이렇게 인풋 태그 안에 넣으면 이런 식으로 똑같아졌죠. 똑같은 검색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죽을 요 글씨도 지금 안 고쳤죠. 글씨 크기를 일단 여기랑 맞추면 네, 글씨 크기 요거죠. 요거의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네, 사이즈 보면 여기 나와 있죠. 폰트 패밀리니 뭐니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요거를 그냥 그대로 싹 긁어다가 여기 H1에 붙여 넣으면 네,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랑 똑같아졌죠? 굵기 좀 폰트가 다른 것 같긴 한데 아마 여기에 폰트 패밀리가 로보토인데 아마 이게 설치가 안 됐거나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컬러, 폰트 컬러가 각각 다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각각 글자마다 그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HTML에 하나의 태그 안에 있으면 이거를 각각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태그로 감싸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각각의 태그로 감싸는 거는 약간 노가다인데 이거는 그냥 얼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스팬 태그를 이용해서 각각의 태그를 이렇게 하나씩 감싸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빨리 하려면 얘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여기 뒤에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쭉쭉쭉 생깁니다. 그래서 주, 우, 글, 을, 이 빠졌죠? 이렇게 네 죽을 이렇게 되고 조글인데 아무튼 H1을 닫아줘야죠. H1 닫는 거 없앴는데 네 이렇게 하면 이제 H1이 부모고 이 부모의 자식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자식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H1의 자식들의 각각 컬러를 먹이면 되겠죠. 근데 이거에 뭐 분명히 뭐 이렇게 아이디로 첫 번째 자식, 두 번째 자식 이렇게 정해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좀 귀찮으니까 여기서는 CSS를 좀 배우셨거나 혹은 구글에서 이 H1의 자식들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자는 없을까라는 의문이 드시면은 이렇게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CSS 자식 선택 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나옵니다. 그 새로운 서비스 한번 써볼까요? 네,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위한 검색 엔진 요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CSS child selector 이런 걸로 검색해보면 오 여기 바로 나옵니다. 좋네요. 이거 성능 괜찮네요. 이렇게 CSS 자식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냐 라고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nth child하고 여기 몇 번째 자식인지를 입력하면 되는데 요거 어떻게 쓰냐면 이걸 복사하고 이 h1의 자식이니까 이 h1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걸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h1의 몇 번째 자식한테 이 CSS를 적용할 건지 요거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자식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자식은 무슨 색인지 피그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은 여기 컬러 값도 다 나와 있죠. 그래서 피그마가 굉장히 이런 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컬러 값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보시면은 이게 전체가 지금 돼 있는데 제가 약간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선택이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 거는 H1 중에서 내 태그는 H1인데 자식이다 이런 개념이라 이게 아니라 H1 아래에 있는 즉 이 띄어쓰기를 붙이는 게 이게 자손의 의미인데요. 자손 H1의 자손의 스팬 태그 그러니까 나는 스팬 태그다. 근데 이 몇 번째다 이거를 표시해줘야 되는데 나는 H1인데 몇 번째 자식이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H1의 띄어쓰기가 자손, 자식도 되고 손자도 되고 그러니까 자식의 자식의 자식도 되는 그 띄어쓰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자손 중에 스팬 태그 중에서 몇 번째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잘못됐었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상 표시가 될 건데 왜 안 되지 이건? 됐습니다. 여기에 괜히 세미콜론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네, 오류가 납니다. 이게 CSS가 안 좋은 게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안 뜹니다. 그냥 여기서 세미콜론 있네 하고 그냥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지워주고 이렇게 깔끔하게 써주면 이렇게 각각 적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색깔 다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지우고 그냥 요거 그대로 모든 글자마다 될 수 있게 요거는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3, 4, 5, 6 이고 요거는 노란색 하고 다시 파란색 얘는 초록색 세미콜론 두 개다. 네, 이렇게 하고 빨간색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글자 간격은 어떡하죠?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 구글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CSS 문자 간격 한글로 쳐셔도 되고 영어로 치셔도 됩니다. 이런 게 있네요. 레터 스페이싱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요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레터 스페이싱 속성을 주면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런 식으로 적용해보면 좋은 게 여기에 그냥 이렇게 H1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줄일 수가 있죠. 이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시각적으로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2픽셀 이게 좀 괜찮죠? 12픽셀 그럼 이렇게 정해졌다 하면 이걸 복사해서 이제 H1에 먹이면 되겠죠. 그래서 H1에 먹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레터 스페이싱도 이렇게 구글 링으로 다 바로 찾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습니다. 요거랑 요거까지 됐고 버튼만 남았습니다. 네, 버튼만 남았고요. 버튼도 당연히 CSS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튼은 얘랑 모양이 같죠? 같으면 굳이 뭐 ID 이런 거 안 써도 되니까 버튼 하나의 태그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버튼 이렇게 하고 CSS는 피그마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쓰되 이 탑 레프트는 이제 CSS 아마 코드카데미 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포지션 관련된 거라 얘는 지우고 네, 이렇게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튼 모양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요 모양대로 나왔죠. 피그마에 나온 대로 됐고 이제 얘를 가운데로 옮기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면 플렉스박스라는 걸 이용해 볼 거예요. 그러면 플렉스박스는 어떻게 이용하냐? 지금 아마 이건 이해는 안 되실 텐데 그냥 들으신 다음에 학습하시고 다시 보시면 그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이렇게 부모를 만들어 줄 겁니다. 부모를 블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 먹고 이 부모 안에 자식들 얘네 다 자식이죠. 그럼 이 자식들을 배치하는 방법이 이제 플렉스박스라는 방법으로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플렉스박스를 이용해서 플렉스 무슨 센터 이런 게 있는데 그걸로 가운데에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플렉스박스를 먹여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개발자 도구로 먹여보면 먼저 부모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버튼 얘네 부모가 없으니까 div 이런 걸로 그냥 부모를 만들고 네, 여기에 안에 이제 클래스를 먹여서 버튼 박스 뭐 이 이름은 아무렇게나 버튼 박스라고 짓고 그럼 클래스가 있으니까 요걸로 버튼 박스라는 거를 CSS를 점을 찍고 클래스는 점이죠. 점 버튼 박스의 속성을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먹일 건데 이제 이거는 한 번에 하기 어려우니까 이걸로 보고 실제로 여기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일단 플렉스로 바꾸면 뭔가 이렇게 조금 정렬이 됐죠. 그리고 Justify Content Center를 하면 벌써 가운데로 왔습니다. 네, 엄청나죠? 이거는 플렉스박스라는 걸 배우시면 이게 뭔지 알 텐데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후딱 일단 실습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얼라인 아이템도 센터로 놓고, 그리고 이 너무 붙어있죠? 그러면 좀 위에 마진 탑을 좀 주면 좋겠죠? 마진 탑을 이렇게가 25군요 26 마진 탑을 26 픽셀을 먹이게 됐습니다. 그럼 요거를 복사해서 이 버튼 박스에 적용을 해주면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요거가 너무 붙어있고 이게 뭔가 안 맞습니다. 이 사이즈에 통일해서 그렇구나. 이게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 사이즈랑 다릅니다.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먹여야 됩니다. 얘도 자식이니까 버튼 박스에 첫 번째 자식 응용하면 되겠죠. 요거 이용해서 첫 번째 자식은 아까 위에 했던 그 버튼들을 다 가져오고, 두 번째 자식은 또 다르게 하면 되겠죠. 두 번째 자식은 또 여기 찍어보면 나오겠죠. 요거를 해줍니다. 두 번째 자식은 이거를 등록을 해주고 톱 레프트는 없애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도 이렇게 복사를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깔끔해졌습니다. 네, 이제 잘 됐고 이게 붙어있죠. 그래서 요것만 떼어주면 되는데 요거는 또 플렉스박스에 기가 막힌 기능이 있습니다. 이 플렉스박스 지금 먹였는데 여기 너무 붙어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띄우면 좋냐면 스페이스 어라운드를 하고 얘를 좀 좁히면 되겠다. 네, 요거는 즉석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드 300 요걸로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위드 300을 놓고 되게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리 좀 생각했어야 되는데 마진 0 오토를 하고 가운데 놓고 마진 탑을 아까 26 픽셀이었죠? 네,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더 좋은 방법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얼추 완성을 했습니다. 더 붙어있네. 그러면은 좀 더 작게. 위즈를 줄이면 줄일수록 이게 적당히 떨어지는 간격도 줄어들어서 이걸로 적절히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완전 요 간격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이 플렉스박스를 쓰는 것보다 각각을 쓰는 게 더 맞긴 했겠네요. 그래도 그냥 적절히만 맞추자면 이거를 조정하면서 268 이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버튼 박스에 적용을 해버리겠습니다. 길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길었는데 드디어 이제 구글 사이트가 요거 스펙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뭔가 검색해서 실제로 구글 검색을 했을 때 검색이 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요게 검색이 되려면 폼 태그를 써야 되는데요. 아마 HTML 코드카데미를 하신 분들은 폼 태그가 뭔지 아실 텐데 폼 태그 이용해서 여기 자동 완성 중에 get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자동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폼 태그는 일반적인 태그들과 다르게 좀 정보를 전송할 때 쓰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폼 안에 어떤 input이라는 태그를 넣고 submit이라는 전송을 하면은 이 폼 태그에 있는 정보들은 전송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정보를 전송을 해서 실제로 구글에 전송을 해서 검색이 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이 폼 안에 있어야 되니까 인풋을 안에 넣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Alt를 누르고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되게 편리하죠. 그래서 Alt를 누르고 이동하면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폼은 버튼 이걸 누르면 검색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이것도 폼 안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type submit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전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출하는 속성을 먹이고 버튼을 놓고 폼 태그 안에 있으면 이 폼 태그는 이 버튼을 누르면 제출이 되고, 그리고 인풋이라는 정보를 담아서 전송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구글 검색의 원리를 보면 구글에서 뭔가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 주소창에 보면은 서치 물음표하고 Q라는 뒤에 이런 단어가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뒤에 것 나머지 다 좀 쓸데없는 거고, 쓸데는 있겠지만 당연히 구글에서 뭐 데이터 수집하기 위한 용도겠죠. 근데 핵심은 이 Q 뒤에 있는 요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머지 다 지우고
요것만 남기고 검색을 해도 이게 검색이 됩니다. 구글 검색이 되죠. 그러면 이 주소로 이동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Q는 하고 어쩌고 돼 있는 거는 이게 인풋의 네임이고 이게 인풋의 밸류입니다. 지금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 폼 태그 안에 지금 인풋에 네임이 없는데 여기에 네임을 Q라고 짓고, 그리고 네, 이렇게 날리면은 get 방식으로 날리면 액션이 이제 향하는 곳, 지금 액션이라는 속성이 비어 있는데 액션을 구글 서치라는 곳으로 이렇게 날리게 되면 여기에 조코딩이라고 입력하고 구글 검색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구글 서치 물음표 뒤에 Q라는 이름으로 조코딩이라는 값이 날아가서 실제로 구글 검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자면 여기에 어떤 값을 입력하고 이게 인풋의 네임이 Q죠. Q에 버튼을 누르면서 폼이 제출이 되면 여기 Q라는 네임으로 인풋에 있는 밸류가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개념이 뒤에서도 많이 쓰이니까요. 이런 폼 태그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폼 태그는 좀 HTML에서도 특이한 역할을 하는 태그인데 이렇게 액션, 이 주소로 메소드는 지금 get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백엔드 할 때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어떤 정보를 전송할 때 크게 get 방식이 있고 post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까지 뭐 자세히 알기보단 간단히 설명드리면 get은 주소창에 이렇게 Q는 뭐 해가지고 전송하는 게 get 방식이고요. post 방식은 주소창에 안 보이고 내부적으로 정보를 숨겨서 보내는 게 post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주소창에 정보가 보이는 get 방식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구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검색어 원하는 거, 안녕하세요, 이런 거 입력하면은 이렇게 잘 검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디플로이까지 한번 해볼까요? 디플로이는 워낙 많이 해서 익숙하시죠. 이제 사이트로 들어가서 새로운 사이트를 한번 디플로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 위크 2 요게 작업 폴더였죠. 요걸 쭉 넣으면은 네, 조금 기다려 보시면 네, 이렇게 디플로이가 잘 됐고요. 사이트 세팅에서 조글 이렇게 바꿔 있네요. 조글 2.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제로 디플로이된 사이트가 생겼고, 여기서 이제 정말 구글처럼 어떤 거를 검색했을 때 세하 이렇게 입력하면은 이렇게 실제로 검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